안녕하세요. 네, 난소공 2부입니다. 1부 영상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이크 감도가 너무 좋아서 제 막 그 숨소리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철거에 대비하는 거죠. 대비하는 거고 이제 수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 아닙니다. 수능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런 개그 안 하겠습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참 복잡한 심정이겠죠.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이거 이 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거는 그냥 필기할 거리가 없이 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 이 부분 보고서 좀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 안 했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 여기서 나는 부모님이고요. 부모님이라기보다 어머님이고요. 너희들은 자식들이거든요. 그럼 자식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나는 어머니는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요.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다 같이 그냥 일을 하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약간 으잉? 했었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네, 계속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자, 여기서 빠트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요거를 놓고 봤을 때 어머니는 현실에 순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우가 큰 소리로 말했다. 영우는 팔기 싫어하는 눈치죠. 다시 말해서 이런 현실에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도를 그리고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그리고 거기서 내용을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라고 했었습니다.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쪽에 그들이 있었죠. 그리고 요 밑에 영호, 그리고 영희, 그리고 나가 있었죠. 자, 여기서 일단 어머니는 수능 5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반면 영호는 수능 X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할 게 있다면 추가를 해가면서 소설을 읽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 평가원 지문들을 놓고 봤을 때도 그 지문 옆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 나가면서 지문을 독해하시는 겁니다.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 입주할 돈. 아까 말씀드렸죠. 차액이 있어야지 그의 소리입니다.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예, 이거 현실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죠. 저항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예. 나중에
이렇게 막 용역 깡패들이 와서 막 무서운 막 그런 거 나와요. 그래서 좀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막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획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아버지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달리 말해서 굉장히 좀 체념적이죠.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현실에 순응합니다. 영호는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앞엔 법이 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요거가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는지를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아까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은 행정 내지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고 거기에 법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입니다. 반면 철거하려는 곳에서 계속 머무르겠다 라는 것은요 불법적인 거죠. 일단 그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일단 떠나서요. 예, 철거하는 곳에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 옆에 법이 있다. 그들 옆에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법이 뭐랄까요?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어떤 냉혹함을 가지고 있다. 아이고 이런. 법이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어떤 냉혹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키워드는 법의 냉혹성입니다. 혹은 이 교과서 표현에 따르자면요. 법의 부조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법의 부조리함. 법의 냉혹성. 이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의 핵심은 요겁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아유 슬프죠.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무섭죠?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무섭죠?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네모보다는 동그랗게 하겠습니다.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여기서 풀냄새는요. 아이고. 나의 가족의 삶을 어떤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자면은 도시 빈민의 삶이 아니겠느냐 라고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고기 굽는 냄새는요. 그들의 삶이 아니겠느냐. 아까 그들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요거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아니겠느냐.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은 경제력이 있는 자의 삶이 아니겠느냐. 경제력 혹은 권력이 있는 자의 삶이 아니겠느냐. 라면서 이렇게 대조가 되지요.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약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굉장히 이렇게 표현 자체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시 빈민의 삶, 뭐 권력이 있는 자의 삶, 경제력이 있는 자의 삶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평가원 기출을 푸실 때 이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바로 이 키워드를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냥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너무 확대 해석되는 거는 검은색으로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보기를 주어져 놓고서 이 보기의 맥락에서 보건대 뭐 이런 해석이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만을 보고서 이 지문으로부터 곧바로 이러한 것들을 도출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이러한 것들은 내신 시험에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하자. 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된 것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학을 공부하실 때 너무 이러한 확대 해석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소설을 쓴 사람도 이런 거창한 의도를 가지고서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워요. 문학을 가르칠 때. 자,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에게 무슨 냄새야? 고기를 먹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죠. 알면서도 물어본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하고는 조금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대학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아는 분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되게 맛있는 집이었는데, 맞은편에 앉으신 분께서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저한테 밥 좀 더 먹지? 더 먹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히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계속 밥을 더 먹지? 더 먹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그러실까 생각을 했더니만, 밥그릇에 이제 밥이 비어 있으신 거죠. 근데 왠지 더 드시고 싶으셔서 괜히 저한테 이렇게, 나 밥을 더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러시니까, 저한테 밥을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때 순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식사 좀 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자마자 0.1초 만에 그래 그럴까? 이러시면서 밥을 더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한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알고는 물어보는 간접적인 표현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자네 밥 좀 더 먹지? 예. 제가 그때 들었던 그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미안합니다. 자,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자네 밥 좀 더 먹지? 이게 자꾸 생각나는군요.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왜냐? 사줄 수 없으니까. 무엇을? 고기를 사줄 수 없으니까. 슬프죠? 고기 굽는 냄새란다. 뭘 알면서 물어보냐? 라는 듯한 뉘앙스죠.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경산여고 학생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하시는데요. 제가 희망하기를 모두들 다 좋은 집에 사실 수 있으시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고기값이 비싸요. 미안합니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갑자기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가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냐?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기 때문이라고 교과서는 말을 하고 있네요. 어머니가 좀 화가 나신 듯 하죠.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주머니가 달린 옷이라 아마도 이를 두고 경제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해. 악당은 돈이나 많지. 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악당이더라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를 바란다는 거죠. 달리 말해서 악당이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젠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가서. 되게 슬프죠?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아까 주머니 달린 옷이 경제적인 풍요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주머니 없는 옷은요, 궁핍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궁핍한 삶 혹은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버지는 철거 개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하지만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줄을 좀 다시 칠게요. 이렇게.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이 부분에서 교과서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의도가, 필자 혹은 나의 의도가 어디에 있냐? 가난한 삶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냐가 아니라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잠시만요. 다행이네요. 미안합니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보다는 아마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라는 것이 어떤 필자의 의도다. 나의 의도다. 라고 교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의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올렸다.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천인이군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따르면 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노비였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그만큼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씨종의 자식이었다. 노비였단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역시 천인입니다. 아버지 역시 천인입니다. 결국 어머니, 아버지 모두 부모 모두가 천인 노비였다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그 전에 이 얘기를 하죠.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버지는 씨종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도 대대로 노비였음을 어머니는 숨겼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의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그만큼 노비로서의 삶에 길들여졌다는 거고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은 억압된 삶에 길들여졌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달랐다. 억압된 삶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여기서 말하는 난쟁이. 아마도 굉장히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금 더 달리 얘기해보자면 왜 자꾸 이러죠? 달리 얘기해보자면 사회 경제적으로 결핍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히 있었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7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보도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 된대요.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인애도 서두르세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린 부분을요. 잘 보면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지만 소설을 설명할 때 특히 이 교사용 지도서에 아무래도 좀 매이게 되는데 이 교사용 지도서에서 너무 이렇게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내신 시험은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그 만들어낸 규칙에 근거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려드리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내신 준비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은 마쳤고요. 학습 활동을 가죠.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서 구분한 공간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과 그 의미를 정리해보자. 라면서 공간으로 철거민 주거지와 개천 건너 주택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 본문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아마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드렸을 거예요. 지옥이니 주머니 없는 것이니. 근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풀냄새가 있습니다. 풀냄새가 있고요. 지옥, 풀냄새, 주머니 없는 옷 이런 것들은 결국 소외되고 가난한 삶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천국이라든가 고기 굽는 냄새라든가 주머니가 달린 옷 이런 것들은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나의 가족이 사는 곳을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아까 필기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필기해드리겠습니다. 표현만 놓고 보면 낙원이고 행복이죠. 그렇지만 현실을 놓고 보면 낙원도 아니고요. 행복도 아닙니다. 이렇게 현실과 대비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혹은 반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요. 나의 가족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낙원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다. 따라서 굉장히 부조리하다. 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혹은 고발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군요. 당시의 사회적 배경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난쟁이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작가가 이 작품을 쓴 의도는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앞에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난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육체적 장애를 의미하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꾸 눌리네. 사회적 결핍 혹은 경제적 빈곤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결핍, 경제적 빈곤 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가가 이 작품을 쓴 의도, 이거는요, 작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작가가 이 작품을 쓴 의도를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 작가의 의도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검은 펜으로 쓰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답은 이겁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비참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당대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비판, 고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소공 2부로 마쳤습니다. 원래 난소공이 3부까지로 하기로 했는데요. 2부에서 끝나버렸네요. 3부에서는 어떤 것을 할지 고민을 한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